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6월 23일 월요일이고요. 결국은 터졌네요. 중동 지역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미국이 벙커버스를 아마 쏜 것 같죠? 세 곳을 타격을 했죠. 그리고 그리고 또 이란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또 심층 인터뷰 시간에도 네. 관련해서 어떤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뭐 2주 시간 준다고 하더니 2주를 안 줬죠? 그냥 바로 해버리네.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좀 정리해보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비트코인도 뭐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역순으로 할게요. 네. 최신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은 이란 의회가 그 자국의 핵시설을 폭격한 미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마감 사항들을 근데 이제 마감 사항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난 주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마감은 다우존스가 0.08%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은 0.51% 하락했고 S&P 500은 0.22%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뭐 금리와 관련한 부분들, 뭐 그 경기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2주 내에 군사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은 좀 약세를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주말 사이에 이런 분석은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은 그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 안보회의에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인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좁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이게 보시면은 바레인, 카타르, UAE, 이란, 쿠웨이트, 뭐 여기 또 이라크까지 이쪽에 있는 그 원유가 이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쪽에 지나가는 원유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액화전용가스에는 한 20%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로 오는 그 원유에는 99%. 중동산 원유의 중동산 원유의 99%.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여기서 온다고 보시면 사우디 이쪽에서는 못 오나?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동쪽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우디 좀 서쪽 같은 데는 없나? 그러니까 이쪽에도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아니면은 오만으로 직접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거치고 이쪽 파이프라인으로 오만항으로 빼는 게 있고요. 이쪽도 이쪽에 있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후티 반군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긴 또 석유라는 게 뭐 그냥 없으니까 저 뭐 내일 모레 좀 보내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몇 개월 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들을 할 테니까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갑자기 바꾼다는 것도. 호르무즈 해협의 폭이 제일 좁은 데는 한 33km 정도가 된대요. 근데 여기가 얕아가지고 그 대형 유조선이 갈 수 있는 쪽은 이 이란 쪽에 가까운 쪽에 좀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란의 뭐 사실상 그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그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게 벙커버스터를 직접 공격을 했으면 그 전면전이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거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남의 나라 땅에다가 폭격기로 직접 그렇게 폭격을 했는데 이거는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네.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그들의 논리는 뭐 그런 거겠죠. 그냥 너네가 핵 이것만 포기하면 우린 너네 공격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뭐 얘기일 텐데 그것도 뭐 이렇게 썩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고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예. 국제 질서, 국제 규범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흩어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남의 나라를 공격을 한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국제적으로 야 문제가 있는, 야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해서 뭐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란은 어떡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 여기서도 이제 그 제이디 벤스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기하기 위해서 매우 좁고 제한적인 접근을 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 군사 분쟁의 장기화를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이란 병력이나 이란 국민을 겨냥하지 않았다. 핵시설만을 겨냥한 제한적인 공습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그리고 국무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란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고자 한다면 그게 정권을 더 위태롭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 핵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려고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주장이죠. 네. 근데 전문가들 사실 그럴 만한 상황도 있긴 있었습니다. 최근 한 2달 동안 핵 농축 규모가 네. 이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핵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라늄 농축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게 IAEA에 계속 분석이 네. 있었고 그러면서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던 건데 그 인남식 교수님 SNS를 보니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한 부분은 계획되어 있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스라엘은 이미 여기를 공격을 했고 그러면은 이것까지가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기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 그 미국이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숟가락을 얹은 거죠. 네.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을 잘 이용해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굉장히 좀 환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되는 거고 이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장기화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네. 근데 그 미국에서도 지금 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엄청난 도박을 했다. 군사적으로 개입한 역사를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끝난 적이 결국은 없고 실제로 최악의 시나리오 결국은 끝난다. 네.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면은 네.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지만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면 왜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미가는 오타가 아닙니다. 메이크 이란인가 메이크 이란입니다. 그 이란이 위대하게 될 수 있는데 이란을 위대하게 못하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 교체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제일 네. 최신 트윗이고요. 예, 그게 정권 교체를 암시 내지 시사하는 뭐 네,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말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 조금 업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그때 좀 말이 달라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원 의원에서도 이제 비판 의견이 나왔어요.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하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반망꾼이다, 뭐 뿌락지다, 뭐 철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비판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국제 공조라는 부분들과 이게 미국이 국제 질서에 위반했다라는 것은 맞죠. 네, 네. 맞는데 그러면 이란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거기에도 사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 미국 의회를 이란 의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네. 이게 그쪽에 뭐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이런 중동 국가들도 여기서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중동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이 이 원유를 못 팔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가는 원유의 주요 수입처는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중국이 크죠. 네. 중국이 큽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이미 그 에너지 수출국이 돼 있고 네. 과거에 그 오일 쇼크 맞던 그 미국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데미지를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인도하고 중국인데 네. 그러면 자기들이 미국하고 이제 갈등을 빚었을 때 우군이 돼줄 수 있는 제일 주요한 세력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의 에너지 수출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저는 사실 어저께 저녁까지 원고 쓰면서도 이건 이런 이유로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네네. 이 밤사이에 봉쇄를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또 이따 심층 시간에 살펴보고요. 네. 두 번째 뉴스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원래 주말 사이에 뉴스를 보다가 이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 미국 상무부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겁니다. 네.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다가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뭐 미국은 반도체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인텔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TSMC가 네.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세 공장에서 반입을 하는 부분들은 이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미국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네.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VEU라는 건 뭐냐면은 그 미국산 장비가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받은 사람이 믿을만 하다면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받아가지고 딴 데로 뭐 SMIC나 이런 데로 반입을 흘려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딱 검증된 사람이 받으면 그걸 허용해 줄게. 이게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 여기에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산 장비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입을 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예 못 받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미국 정부에서 이제 매번 보낼 때마다 인허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바이든 행정부가에서 했던 걸 다 뜯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 제도 규정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 폐지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관세 전쟁을 치르면서 중국이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네.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그때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6개월간 해줄게 네. 라고 얘기하면서 허가 시스템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브를 하나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게 풀어놓은 게 아니라 뭐 풀었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네. 히토리를 풀어줄게 라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협상이 잘 안 되면 조일게 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그때그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공격 무기라든지 첨단 반도체 같은 걸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첨단 반도체를 줬다 풀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네. 이거는 강력한 무기니까 뭐 엔비디아 H100 뭐 B100 이런 거 우리가 줄게. 이거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못 주는 거니까 협상 카드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기업이 직접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검증된 사용자를 주고 있는데 줬다 풀었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쓰이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장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 DDR4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22%가 올랐답니다. 또 올랐어요? 예. 지난주가 그때 보여주셨던 게 DDR5 가격 넘어섰다. 이거를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네. 거기서 전주 대비해서 22.2%가 추가로 올랐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 표현도 저는 모르던 표현인데 네. 요새 좀 기사가 좀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데 last time buy. 라스트 타임 마일이요? last time buy. 바이? 예. 그러니까 저거 있잖아요. 그 네. 문 닫기 전에 네. 그러니까 문 닫기 전에 사라. 라스트 네. 타임. 네. 그러니까 DDR4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DDR4 올해 단종될 거라고 말씀을 좀 네. 드렸잖아요. 네. 근데 DDR4하고 DDR5를 그냥 DDR4 쓰다가 이제 좋은 반도체, 좋은 메모리 사이즈에서 DDR4로 5로 바꾸고 이게 안 됩니다. CPU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그 CPU가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정프로님도 이거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하셨었어요. 뭐죠? 사파이어 레피즈. 네. 인텔의 그 서버용 반도체 사파이어 레피즈가 안 나와서 우리는 DDR5를 만들었는데 DDR5를 못 팔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인텔 일 좀 해라. 네. 니네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걸 못 팔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것처럼 DDR4를 사용하던 CPU를 가지고 있는 데는 DDR5로 바꿀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CPU도 같이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DDR4가 단종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이거 CPU 계속 쓰고 싶은 업체는 DDR4를 쟁여놔야 되는 겁니다. 사놔야 되는 거네. 예, 그래가지고 DDR4 가격이 좀 오르는 부분들이 반도체의 겨울 얘기 자꾸 모건 스탠리가 하길래 겨울은 무슨 겨울이냐 이거 DDR4 단종되면은 이거 사는 수요 계속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2분기 말이 되다 보니까 3분기 고정 가격 협상을 앞두고서 굉장히 치열하게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DR4가 DDR5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는 사례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DDR4 공급 부족 현상이 본격화될 거다. 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호재와 악재가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쩌면 악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선압적으로는 악재이긴 하지만 그 현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는 게 이런 악재가 나타나게 되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레가시 메모리 가격은 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DDR4를 이 정도 가격이 높으면 조금 더 생산해도 되겠는데라고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이게 그래요? 장비를 다 깔아놔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상식으로는 네네. 제가 산업 취재했던 상식으로는 이게 계속적으로 매출 비중을 전체에서 이게 한 20% 정도까지 줄여놨거든요. 줄여놨군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장비도 거기에 맞춰서 다 돼 있을 건데 네. 그걸 얼마나 유연하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게 안 좋은 뉴스만 자꾸 전해드리다 보니까 그럼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SK그룹이 그 울산에 7조 원을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부분이 뭐 사실 SK텔레콤에서 저기 959에 데이터 센터에다가 GPU 네. 사서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는 GPU 사서 집어넣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이번에 SK에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4차 퀀텀 점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SK그룹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점프, 2차 점프, 4차 점프 이게 뭐냐면은 1차 점프는 석유화학 산업을 한 개의 1차다. 혹시 화면이 있어요? 예, 화면 화면 한번 보시죠. 보여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SK그룹에 있어서 예전에 그 성경 직물 네. 하다가 그 직물을 아예 만드는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한 거를 1차 퀀텀 점프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방직 회사에서 석유화학 회사로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게 1차 퀀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 전환이죠. 2차 사업 전환은 이동통신 사업을 진행한 것이 2차 퀀텀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SK그룹을 만든 부분이 두 번의 퀀텀 점프로 만들어진 거고 네. 3차 퀀텀 점프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석유화학 산업 진출하고 이동통신 사업 진출하고 반도체 산업 진출한 것만큼 큰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왜 큰 변화의 시작이냐라고 좀 본다면은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는 에너지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아예 전기를 새로 만드는 네.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망을 깔고 여기에 반도체를 막 투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쪽 그 또 울산 지역이 네. 그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동네잖아요. 뭐 조선업부터 해서 석유화학, 자동차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는 동네인데 그러면 이 모든 부분에다가 AI를 접목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최초의 에너지를 도입해서 여기다 센터를 만들고 인프라를 깔고 최종적으로 바이오, 에너지, 텔레콤, 반도체 이런 모든 분야에다가 AI를 접목하는 것까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네. 202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게 이번에 울산에서 하고 있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와 SK가 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SKC가 이제 유리기판 만들잖아요. 네. SK 유리기판도 여기 들어가고 SK텔레콤의 통신 네트워크 들어가고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의 데이터 센터 노하우,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그냥 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울산에.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좋은 그 일종의 그 솔루션이 네. 나오게 된다면은 이 솔루션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또 다른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그 솔루션을 사갈 수가 있는 거네요? 사갈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설치되는 규모가 7조 원 규모라 그랬는데 네. 이게 100메가입니다. 100메가가 7조 원이에요? 100메가가 7조 원.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하는 게 100메가인데 네.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가와트급을 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배죠. 70조 원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는 그럼 그거보다 얘기죠. 좀 낮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100메가짜리 만드는데 지금 7조 원 얘기하고 있는데 1기가만 하더라도 그럼 70조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4차 컴퓨터 점프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SK그룹 차원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지금의 SK그룹과 이게 성공을 하면 네. 아예 다른 그룹이 돼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AI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질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AI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 AI의 유료 결제 사용자 2위가 한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 뒤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기업들에 도입을 하게 되고 기업들이 자기네 사업들을 AI로 전환을 하게 되고 뭐 제조업 분야, 바이오 분야 이런 데 AI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이 뒷달에 있는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그것들이 이제 AI 산업의 전체 모습인데 이제 하나 시작을 해보는 모델이 등장했다. 네. 울산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깔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많은 제조업 기업들도 네. 다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기업들을 전환시켜 주려 그러면 AI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울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 경쟁력과 AI의 어떤 인프라 그리고 솔루션이 결합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전환에도 크게 네.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울산 쪽에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떤 클러스터 같은 것도 울산 쪽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최태현 회장님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런 거예요. 울산에서 성공한 모델을 광양에는 왜 못하겠냐. 그렇죠. 뭐 이런 그러네요. 얘기들을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 예를 들어서 그 서버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울산에 놓는 거야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인력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지금도 근데 뭐 예를 들어 분당이나 수원 이하로는 괜찮은 인재들이 안 간다는 얘기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력 확보는 뭐 계획들이 당연히 있겠죠. 인력 확보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더더욱 대기업이 해야 됩니다. 어, 그나마 대기업에서 그나마? 뽑아야 그렇죠. 거기에 또 지원을 해서 가는 측면이 있고 이게 인력도 인력인데 뭐 에너지 문제 같은 것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쪽에 SK, 그러니까 울산은 사실 SK의 고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SK 가스, SK 에너지 그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반을 가지고 가야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기반이 있어야 데이터 센터 세울 수 있을 정도다. 예, 거기다가 뭐 액침 냉각 하려 그러면 액침 냉각 해야 되는데 엠무브 공장도 거기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종합 클러스터가 없이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서 좋은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거기 유니스트 같은 대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은 좀 청년들, 좀 젊은 인재들도 갈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랑 뭐 교육기관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어야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가겠죠. 예, 예. 요즘 뭐 지역 인구 소멸이 심각한데 이렇게라도 대기업이 움직이고 또 학교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희도 퀀텀 점프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패션 퀀텀 점프는 역시 꼼데가르송으로 좀 그럴만한 해야 게 되지 없죠. 예. 네. 저희 1차 패션 퀀텀 점프가 에드윈 때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에드윈하고 뱅뱅 아니었어요? 뱅뱅. 서지오 바렌테 뭐 이런 게 이제 1차 퀀텀 점프고 그때가, 예. 2차 때가 이제 마리떼 프랑스와 인터크루 뭐 이런 네. 거에 2차 한번 좀 했고 잠뱅이 이런 얘기 하실 줄 잠뱅이는 이제 저 3차 때 안전지대랑 같이 했었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4차 우리 퀀텀 점프는 꼼데가르송. 꼼데가르송. 꼼데가르송 우리 폴로 랄프레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오늘은 꼼데가르송입니다. 네. 꼼데가르송 요즘 젊은 분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게 꼼데 아니겠습니까? 꼼데가 뭐 설명 필요합니까? 근데? 요 하트 뭐 이런 거 설명해도 돼요? 있는데 해야 돼요? 아니 하세요 한번 잠깐 그래서. 뭐 해요? 예. 뭐 할 게 뭐 있나?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왼쪽 가슴에 그냥 하트 하나 달고 다니면 그냥 어깨 뽕 솟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꼼데가르송 이게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요게 난 조금 이해는 안 됐습니다만 면티 한 장에 15만 원이라는 게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뭐 2만 원짜리 뭐 한 3개월 있다가 또 뭐 다른 버리고 뭐 이러는 거보단 차라리 그렇죠. 요거를 입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은 있더라도. 근데 요거를 저희가 가격을 78,000원에 준비해 왔습니다. 네. 78,000원에 흰색 또는 검정색으로 네. 사이즈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야, 꼼데가르송. 요즘 좀 힙한 분들은 다 입는 겁니다. 이거 네, 입고 참. 싶어도 못 입잖아요. 가격대가 높아서. 맞습니다. 저도 이거 못 입는데. 거의 뭐 반토막 지금 갖고 왔으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메이드 인 재팬. 재팬. 그러니까 재팬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직접 제조했기 때문에 이것도 맨날 이런 거 좀 싸게 갖고 오면 뭐 이렇게 가짜 논란 있잖아요.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메이드 인 재팬이네요. 보통은 일본 브랜드라고 해도 그냥 어디 방글라데시에서 만들고 네네. 하는데 이건 일본에서 만드는 거군요. 메이드 인 재팬. 여튼 꼼데가르송 일본 정품으로 저희 갖고 왔고요. 네. 78,000원. 네, 흰색, 검정색 사이즈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꼼데 정도 입으려면 피부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LBB 안티 멜라닌 스킨케어 풀 세트로 구성을 또 했죠. 예. 네, 뭐 있습니까? 에센스 하나 있고요, 클렌징 폼 있고요, 토너 있고요, 아이크림 있고요, 마스크팩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의 피부를 잡아드립니다. 네. 네. LBB는 뭐
워낙 또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저 피부 쪽으로는. 네. 나 맨 처음에 이거 보고 UOB 뭐 이렇게 막 잘 못 읽었는데 이게 LBB라고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잘 따라가야 됩니다. 만나봐야 됩니다. 내가 써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맨날 뭐 참존 크림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찾을 게 아니고. 청개구리. 네, 옛날에 우리 이거 참존 얼마나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빨간통 도도 뭐 이렇게 이거 언제 바르냐고. 이 트렌드는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드봉 비누 쓰고. 아니었나? 맞죠. 맞아요. 드봉 비누. 네, 그래도 우리는 저 오이비누 아니고 두봉 쓴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트렌드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LBB 스킨케어 풀 세트로 뭐 저자극으로 클렌징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보습 톤업 좀 해주시고 눈가 탄력 아이크림 좀 발라주시고 네. 마스크팩으로 쫙쫙쫙 붙여주시면 피부가 쫀쫀해지고 네. 피부가 좋은 게 요즘은 진짜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냥 뭐 무슨 뭐 화려하게 화장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 피부가 진짜예요 요즘. 네. 피부 피부 건강부터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LBB 안티멜라닌 스킨케어 풀 세트 요거는 48,000원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참전 쓰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 큰일이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도 계속 아껴 쓰고 계신데 제가 너무 좀 굿트렌드처럼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제 나온 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런 레가시 그런 게 좀 있다는 거고 여기는 LBB 최신 트렌드로 설명을 드립니다. 올리브영에서 1위 판매를 기록하는 LBB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꼼데 가르송 반팔 면티 그리고 LBB 안티멜라닌 스킨케어 풀 세트까지 오늘은 두 제품 보여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권 팀장님. 이거 한 가지만. 뭐죠? 이 이스라엘 증시 TA120 그 이후에 장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네. 이스라엘 증시 TA125 지수는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1.77%. 여기가 이스라엘이 안식일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금토를 쉬고 네, 일요일 날 일요일에. 장을 열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황이어서 전쟁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타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박병창 이사님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